네, 두영 기자 잘 지내셨나요? 네.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추워요. 그쵸? 네. 오늘 한파주의보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갔는데 거의 겨울 같았어요. 네, 저번 주에 굉장히 더운 날도 있었는데 오늘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 방송실에 너무 이렇게 떨면서 왔습니다, 진짜. 저도 진짜 겨울 코트를 꺼내 입었는데 네.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좀 생각나는 투자법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거야? 찬바람 불면 붕어빵밖에 생각 안 나는데? 네, 그 주식 투자자분이라면 좀 생각나시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배당주 투자인데요. 바로 연말 시즌이 좀 다가오고 하니까 좀 배당 투자를 가져와 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주식 재테크 소식으로 이번에는 배당주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이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서울 보증보험이요? IPO 투자자라면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셨을 텐데 이 서울보증보험이 원래 이제 상장을 하려다가 시우회 측에서 정말 아쉬운 결과를 좀 받으면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게 되게 대여급 이제 공모주이면서 네네. 배당 성향이 50% 가까이 50%요? 네, 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장 철회한 이유가 뭐예요? 50%면 이게 주주들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그런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성장성보다는 사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지금 예보가 대주주로 있는데 이 구주 매출을 전량으로 이제 매도를 할 목적으로 지금 이거를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신주가 하나도 없이 전량 구주 매출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투자 매력도가 매우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버행 우려가 좀 아무래도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대주주가 6개월만 보유 예수가 되기 때문에 예보가 6개월 뒤에는 또 대량으로 물량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것은 아쉬운 대로 두고 저희는 또 새로운 정말 좋은 배당주를 찾아서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배당 관련해서 좀 가져왔는데 배당에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배당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했을 때 네. 주주들한테 이제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좀 배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식 투자자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기업들이 이만큼 내가 이익을 냈으니까 너한테 좀 나눠줄게. 당연히 이제 이 배당 받을 권리는 주주들한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주총에서도 되게 중요 이결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또 배당 투자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가치주나 좀 성장주는 좀 배당주에 비해서 그 가치를 좀 추구하고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비한 기업들은 그 이윤을 재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자신 성장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배당주들은 고배당주들은 성장보다는 이미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마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이제 재투자할 필요가 없고 이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고 좀 수익 구조가 갖춰져 있는 안정적인 기업들이 고배당주로 많이 꼽힙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은 배당주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당주 투자할 때 일단은 주의할 점이 좀 있어요. 이제 좋은 종목을 보려면 주의할 점을 좀 봐야 될 텐데 통상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하면 네. 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무조건 좋죠. 그죠? 많이 돌려받으니까 네, 내가 많이 투자한 돌려받을 만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다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배당 수익률은 주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가에 비해 배당금이 한 주당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금이 똑같아도 이 배당 수익률이 높아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보다는 그 순이익 대비 그 배당금이 얼마나 지급됐냐를 나타내는 이 배당 성향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이 좀 좋은 기업들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배당 수익률이랑 시가 배당률은 같은 말이니까 이제 배당 수익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보다 배당 성향을 위주로 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배당금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사실 배당금을 내가 배당주 투자했으니까 나 배당 줘라고 다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산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매달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보다 이제 뭐 결산은 다 다르겠지만 이제 배당은 사실 배당 기준일이 되는 그 기준일에 주주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에 주주 명부에 제 이름을 올리려면 배당 기준일을 알아야겠죠. 근데 올해부터 좀 이 절차가 개선되면서 사실 주주 친화적으로 좀 바뀌고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제 먼저 주주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배당금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주주가 확정되고 배당금이 확정됐다. 그러면 배당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그쵸. 그러니까 투자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마이너스 요인인 거예요. 제가 음. 이 기업이 어느 정도 배당을 줄지 모르고 들어가니까 사실 기업들은 뭐 이 정도 해도 이미 투자자들은 들어와 있으니 약간. 배당금 자체를 좀 주주 친화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주주가 먼저 확정되기 전에 배당금이 먼저 확정되고 그다음에 주주가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액을 좀 이제 투자자 눈치를 보면서 기업들이 좀 더 주주 친화적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2월 결산 상장사 중에 지금 제가 봤더니 30% 가까이 이런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내부 회사 정관 정비에 들어갔는데 이제 보니까 올해부터 그래서 증권가는 이런 배당 절차를 개선한 이 방안을 따르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시를 나중에 잘 보시면서 배당 기준일이 어느 정도의 좀 지정이 됐는지 투자자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더니 이 정관 정비에 들어간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들은 거의 다 들어갔고 네네네. 대표적인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고배당주인 은행, 증권, 보험이 들어간 이 금융주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이 배당 개선된 배당 절차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어떤 배당주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네, 그쵸. 네. 저도 참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증거사 리포트를 좀 많이 봤습니다. 좀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봤는데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배당주로 일단 통상 꼽히는 업종들이 있어요. 이제 전통적으로 좀 공공재 형식을 좀 띠는 통신주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은행, 보험, 증권이 들어간 이 고배당주인 금융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 이 업종들이 배당 수익률도 좀 높고 좀 배당 성향도 높은 그런 종목들인데 제가 이 업종 중에서는 특히 이번에는 보험주를 좀 주시했으면 좋겠어요. 보험주. 왜냐면 이제 2주 전쯤이죠. 지난달 네. 27일 법무부가 이 보험사들이 배당 가능 이익 상정 관련해서 좀 개선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이제 곧 시행이 될 네네네. 건데 배당 이익 산전 시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건데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배당 가능 이익에서 미실현 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즉 배당 이익을 좀 더 안정적인 이익 배당이 가능하도록, 주주 친화적인 그런 배당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겁니다. 그래서 절차가 많이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보험사들이 할 수 있도록 이 보험 그 체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연말 좀 결산까지 보험주들이 좀 어떤 자본 비율을 갖고 있고 어떤 주주 환원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있는지 좀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공공재 성격을 띈다고 했는데 저는 배당주로 약간 KTNG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보험은 정말 생소한데 그러면 보험 중에서도 약간 주목할 만한 네, 고배당주가 있습니다. 있을까요? 보험주 먼저 보자면 생명보험사에서는 삼성생명이, 그리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삼성화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교롭게 다 삼성. 다 삼성. 저 삼성화재 돈 받지 않았고요. 잠깐만요, 이거 삼성만 이렇게 공교롭게- 추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 좀 민망한데 삼성 종목이 좀 삼성 계열 종목을 많이 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 좀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이제 상법 개정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당 가능 이익이 생명보험사에서는 삼성생명이 10조 가까이 배당 가능 와, 이익으로 네. 이제 할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죠. 여력이 네. 되는 걸로 가장 높았고, 또 삼성화재가 손보사 중에 배당 가능 이익이 한 8조 7천억 될 것으로 좀 가장 높았어요. 그러면 은행들도 정말 연말 되면 이제 은행 주식 사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네, 맞아요. 은행주에는 또 뭐 그냥 5대 은행 사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사실 어떤 거? 5대 은행 사도 다 고배당 이제 배당 수익률 높은 은행들이기 때문에 다 괜찮은데 이제 그래도 한 종목 좀 찝어주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삼성은행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은행을 들고 왔습니다. 네, 기업은행이 좀 가장 눈에 띄기도 했어요. 실제로 좀 증권사 리포트가 배당 투자 관련해서 기업은행에서 되게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10% 가까이 좀 상승하기도 했고, 추가 충당금 적립이 좀 감소하면서 3분기 대손 비용률도 0.67%로 전분기 대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 크게 늘었던 대손 비용률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되면서 올해 순이익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증권가는 그래서 올해 배당 성향이 29.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한 30% 된다는 거죠. 순이익이 30%를 배당으로 준다는 거니까 고배당주라고 할 수 있는데, 배당 수익률도 8.9%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 3년간 이 배당 성향이 아까 중요하다 네. 했잖아요. 그 배당 성향을 계속 늘려왔던 기업이고요. 또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이익 성장을 좀 누리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근데 좀 기업은행도 지금 배당 기준일 관련해서 네. 정관 절차에 들어간 그 기업이니까 이번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연말쯤에 이제 배당 기준이 언제인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권주도 조금 추천하셨는데 증권주는 또 네, 맞습니다. 어떤 일단 걸로? 지금 금융 중에 은행, 보험은 얘기했으니까 네네네. 증권도 살펴봐야 되는데 진짜 좀 민망한데 또 삼성증권 잠깐만요. 이거 아니 근데 진짜로 의도한 게 아니라 잠깐만요. 사실 제가 키움증권을 좀 추천하고 싶었는데 영풍재치로 네네. 키움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리테일 비중이 원래 키움이 제일 크기 때문에 진짜 키움이 좀 유망했는데 네. 키움이 영풍재치 사태로 네, 미수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서 지금 너무 미지수가 됐습니다. 거의 미수금이 이번 상반기 순이익과 맞먹는 네네네. 규모가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을 좀 주목해 볼 만한데 키움증권처럼 이제 리테일 그 주식 매매 투자자 예탁으로 네. 이렇게 주식 매매가 활발한 그런 증권사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요번에 좀 리테일이 좋았잖아요. 올해 맞아요. 2차 전지가 좀 핫하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배당 자체도 좀 30% 중반의 배당 성향을 꾸준히 와.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내에서 리테일 관련 비중이 높은 것도 좀 매력적이고 해서 삼성증권이 이번에 이제 연간 실적이 개선되면 6% 후반대 이제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가도 한번 잘 보시고. 또 추천할 만한 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실 네. 제가 이거 좀 욕심 부려서 더 가져온 건데 전통적인 좀 고배당 업종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들을 몇 개 들고 왔습니다. 바로 배당 가능 여력은 정말 충분하지만 아직까지 배당 성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들을 네. 들고 왔는데요. 네, 최근 배당 절차도 좀 개선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좀 눈치 볼 수밖에 없거든요. 주주 친화적으로. 그래서 네네네. 배당을 늘리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에 이런 기업들이 좀 들고 왔는데 유진투자증권이 이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간 매년 이익이 증가한 기업 중에 평균 배당 성향이 20%채 되지 않는 기업들이 네. 살펴보면 삼성 SDI, 또 삼성전기, 현대글로비스, LG이노텍 등이 있습니다. 저 진짜 삼성 계열인지 지금 알았어요. 듣다가. 네, 삼성 SDI, 삼성전기 그만큼 좀 안전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삼성 SDI, 삼성전기, 현대글로비스, LG이노텍. LG이노텍까지. 네,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도 좀 네. 증가세이고 낮은 배당 성향을 좀 보이는 현대글로비스, 오리온, JYP엔터 이 세 기업도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럼 또 하실 말씀이 네,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다 단일 종목을 추천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변동성 장세의 주가를 단일 종목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게 좀 배당만 보고 들어가기엔 조금 새 가슴인 분들이 있을 것 네네네네. 같아. 예를 들어 예. 그래서 좀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 네. ETF를 좀 들고 왔습니다. 아, 고배당주 ETF를 들고 왔는데 그러면 배당주가 조금 안정적인데 ETF는 더 안정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조금 더 솔깃하거든요. 그러면 ETF 중에서는 추천할 만한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그 ETF 수익률을 그냥 보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먼저 보면 지금 배당 관련 ETF들이 총 34개 중에 어제 기준으로 배당주 ETF 가운데 1년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상품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런 좀 대기업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대형주들과 제가 아까 말했던 금융주 위주로 좀 구성이 돼 있던 이번 국민이에요. 네, KB자산운용 쪽, KB스타 대형 고배당 이 ETF가 26%의 네. 수익률을 거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큰데요. 아까 기업은행 자체도 28%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ETF인데도 이거 근데 주가 수익률이에요, 26%. 심지어. 그러니까 아마 분배금은 4번에 걸쳐서 나갔을 네. 거예요. 4번의 분배금을 줘요. 이제 네네네. 분배금이 배당금이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ETF에서는 분배금이 나오는데 4번이 통상 많이 나와가지고 최근까지도 봤더니 제가 앞으로 소개할 ETF들은 거의 네. 다 4번의 배당금을 지불해서 지난 10월에도 지금 배당금 와. 지급을 완료했더라고요. 이제 보면 그 뒤로 이제 미래에셋의 배당 성장 ETF가 13% 가까이 수익률을 기록했고 삼성의 배당 가치, 또 KB자산의 고배당, 삼성의 배당 성장, 그리고 NH아몬디의 고배당 ETF 이렇게 모두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거의 다 이제 증권, 보험, 금융주로 네. 편입이 돼 있었어요. 실제로.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단일 종목들을 조금 모아둔 게 ETF 조금 안정적인 네, 고배당주다라고 할 수 5대 있겠네요. 시중은행, 네. 4대 시중은행에 다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뭐 증권도 최근에 좀 유명한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뭐 이런 증권사들도 다 들어가 있었고, 말씀하신 KTNG 뭐 네, 이런 통신주들도 들어가 있는 이런 상품들이었거든요. 상위 6개 종목 중에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모두 10월에 분배금을 지급했어요. 아, 그리고 시가 배당률도 최소 3%에서 4%이 사이를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 되게 쏠쏠한 1년 전에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이라면 좀 많은 투자 수익률을 좀 거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ETF는 분배금 지급률이 대신 4월이 제일 높아서 그건 좀, 4월이요? 네, 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는 이렇게 1년에 4번이 아니라 매달 지급하는 것도 혹시 있나요? 네, 맞아요. 이거 좀 약간 되게 월급인가요? 꿀인데, 맞아요. 월급처럼 통장이 꼭꼭 꽂히는 거예요. 너무 매달. 좋은데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월반응 ETF가 사실 지난해 제가 알기로 상반기 말인가 그쯤에 네. 출시가 됐는데 갑자기 순자산이랑 이제 막 투자금이 몰리면서 급등했었어요. 그리고 그거 자체도 출시 개수도 지금 거의 몇 개 없었는데 1년 새에 30개 넘게 지금 생겼습니다. 와. 그래서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다양한 그런 ETF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월배당 ETF 중에 너무 또 다 소개하면 재미없으실 것 네네. 같아서 이제 두 가지 정도 들고 왔는데 이거는 근데 사실 뭐 수익률이 좋다, 지금 막 되게 분배금이 높았다 이래서 들고 온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 되게 테마성으로 좀 내놓은 이 음. 컨셉, ETF 상품 컨셉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미래에셋의 배당기족 ETF랑 KB 네. 자산운용의 배당킹 ETF예요. 와, 배당 기족과 배당 킹 네, 이름부터가 킹 뭔가 기족. 네, 이름부터 좀 끌리잖아요. 이름부터 이게 정말 뭐냐면 끌리는데요. 네. 미래에셋은 이제 S&P 500 지수의 구성 종목 중에 최소 25년 이상 네. 매년 주당 배당금이 증가한 기업에 투자하는 ETF예요. 와, 그러면 그만큼 안정적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 국내 증시보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사실 게 그게 낫죠. 좀 더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음. 있고 그리고 그게 또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죠. 그리고 미래에셋이 이렇게 내니까 먼저 배당 기준을 내니까 이제 네. KB가 따라서 배당 킹을 내겠다 우린 아,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기족을 넘어선 네, 킹, 내가 이제 했다 의식을 한 것 같은데 기족보단 킹이다. 네, 이러면서 네. 네네네. 그래서 25년을 넘어서 네. 50년 이상 매년 배당을 와, 지급한 배당금이 늘어나고 또 지급한 기업에게 투자하는 컨셉의 상품을 내놨습니다. 월배당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월급뿐만 아니라 좀 배당금도 매달 꽂혔으면 좋겠다 이런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ETF가 보수율도 좀 낮다는 네. 것도 기억할 만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펀드에 비해 보수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수수료도 좀 낮고 그리고 경제 상황도 지금 경제 둔화가 예상되고 미국도 뭐 좋은 지표도 있지만 결국 경제가 둔화 우려가 조금 나오면서 이런 안정적인 투자처를 결국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 경제 상황에서. 맞아요. 오늘도 증시가 아주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네. 진짜 급등락이 정말 널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근 이제 좀 변동성이 급격해지는 상황이라서 찬바람도 불고 연말 시즌도 다가오고 결산을 해야 되니 이런 배당주가 어떨까 해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 두영 기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추울 때는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저도 함께 이 투자도 겨울잠을 잔다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 네.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좋고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올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배당주로 성투하세요!